이 20부작 대서사는 고려 왕조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가장 강렬하고 가장 잔혹했으며 가장 외로웠던 개혁군주 광종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7부 우리는 광종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성종이 유교적 문치주의를 확립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고려가 안정된 중앙집권 국가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찬란한 문치의 꽃은 고려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륙에서는 새로운 강자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급성장하여 점점 고려의 북쪽 국경을 위협해오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성종의 사후 어린 목종이 즉위하며 왕실 내부에 또 다른 권력 암투의 불씨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했고 그 중에서도 거란의 압력은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변혁의 8번째 막을 열며 성종의 치세 이후 고려를 뒤흔든 내후외환의 위기, 막강한 거란 군대가 고려를 침략하여 국가적 존망을 위협했던 일촉즉발의 순간, 그리고 모두가 절망 속에서 항복을 논할 때 오직 혀와 지략만으로 강대국을 상대하여 고려를 지켜내고 영토까지 넓힌 천재적 외교관 서희의 담대한 활약과 그 역사적 의미를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할 것입니다. 칼이 아닌 혀로 고려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광종이 닦아놓은 절대 왕권 기반 위에 성종은 유교적 문치주의를 확립하며 고려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가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고려 왕조의 황금기를 열었지만 그 평화는 국외적인 위협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동아시아의 강자로 급부상했습니다. 요나라는 고려가 자신들과 국교를 맺지 않고 중국 송나라와 친교를 맺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고려를 자신들의 세력권에 편입시키려 집요하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성종의 사후 어린 목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왕실 내부의 권력 암투가 심화되었습니다.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대했고 이는 고려 왕실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내후외환의 틈을 노려 993년 요나라의 대군이 고려를 침략해왔으니 제1차 고려 거란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요나라 장수 소손영이 이끄는 대군은 고려의 북방 국경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요나라 군대는 고려 북방 국경선을 수비하던 장수들을 손쉽게 격파하고 안융진까지 진격해왔습니다. 고려 조정은 강력한 요나라 군대의 기세 앞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요나라에 대한 강력한 항전을 주장했지만 대다수는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고 항복하거나 서경, 현 평양 이북의 땅을 할양하는 등 화친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왕 목종마저 서경을 포기하고 피난을 갈 것을 고민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모두가 혼란에 빠져 좌절하고 있을 때 한 인물이 나서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바로 고려의 뛰어난 외교관 내사시랑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요나라의 할양이나 항복이 아닌 외교적인 담판으로 난국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신하들은 소손영의 군세 앞에서 말로 해결할 수 없다며 서희의 주장을 비웃었지만 서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들이 온 것은 단순히 땅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 외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 강력하게 왕을 설득했습니다. 서희의 담대한 결단 앞에 목종은 그에게 전권을 주어 소손영과 담판을 짓게 했습니다. 서희는 홀로 요나라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손영은 고려를 업신여기는 태도로 자신의 기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고려는 신라에서 시작된 나라인데 어찌 고구려 땅을 탐하여 고려라고 칭하느냐? 진정한 고구려 계승국은 우리 요나라다. 고 호통을 치며 고려는 송나라와 친교를 끊고 요나라에 복속하라. 고 강요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서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려는 진정한 고구려의 계승국이다. 나라 이름부터 고려여. 도읍인 서경 역시 고구려의 도읍이었다. 만약 요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을 진정으로 찾으려 한다면 압록강 동쪽 땅이 모두 우리의 영토였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여진족 땅이 되어 있어 요나라와 교류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요나라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동쪽 땅, 즉 강동 육주를 우리에게 돌려준다면 우리는 요나라와 기꺼이 교류할 것이다. 서희의 외교 담판은 실로 천재적이었습니다. 소손영은 서희의 말에 허를 찔렸습니다. 그가 내세운 고구려 계승 논리에 요나라가 진정한 고구려 계승국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졌고 오히려 여진족 문제를 해결하면 고려와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논리적 제안은 요나라의 실리와도 부합했습니다. 소손영은 서희의 지략과 담대함에 감탄하여 결국 고려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나라 군대는 전쟁 한 번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고려에서 철수했고 고려는 오히려 압록강 동쪽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인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동 육주는 고려의 북방 영토를 확장하고 여진족 침략을 막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강대국 군대를 물리치고 오히려 영토까지 넓힌 동아시아 외교사에서 전무후무한 쾌거였습니다. 서희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고려의 자주성을 지켜내고 국가의 운명을 바꾼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지략과 담대함은 광종이 피로써 세운 왕권만큼이나 고려를 굳건히 만드는 주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제1차 고려거란 전쟁은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고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동 육주는 요나라가 바라던 영토였고 고려가 약속한 송나라와의 단교 역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희의 빛나는 외교 승리는 고려에 잠시 평화를 가져왔지만 이는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고려는 요나라의 더욱 집요한 재침략 위기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광종 피해 황제, 고려를 다시 세우다. 20부작 대서사. 다음 구부에서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거란의 침략을 막아냈지만 여전히 고려의 북방을 탐하던 요나라가 결국 2차 침략을 단행하여 고려가 국가적 존망의 위기에 처하고 천추태후와 강조 등 왕실 내부의 권력 암투까지 겹쳐 고려 왕실이 궁지에 몰리는 극적인 과정을 스릴 넘치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